네, 반갑습니다. 김민혁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이제 오늘 내일에서 4월 달이 마무리가 되는데, 이 4월 마무리에 들어가면서 최근에 제가 이야기 드렸던 시장 뷰,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 왔는지, 이 복귀 영상에, 복귀 글을 한번 올려드려 볼까 합니다. 자, 복귀를 해보면서 이후에 지금 시점에서는 다시 한번 더 상승을 보는지 아니면은 시장 하방을 보는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향후 투자 전망에 대해서도 좀 같이 이야기 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현재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드려보면은 최근에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유튜브 활동을 시작을 했던 게 이제 지난해 이제 말이었죠. 그래서 지난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활동을 시작을 하면서 좋은 종목들 계속 이야기를 드려왔었고, 그 다음에 시장 맥점 자리들을 잡아 나가면서 좀, 같이 이제 매매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제 하면서 진행을 해왔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오다가 최근에 이제 코로나 이슈가 터지면서 좀 종목의 이야기는 좀 줄이면서 시장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에 좀 집중하면서 많은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아마 이제 제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2월달 이전에는 이제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왔고, 그 다음에 2월달 이후로부터는 좀 이제 시장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영상들을 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 왔었는데, 자, 2월 달부터 이제 방향성에 대한 예측, 이제 하방을 본다고 해서 인버스 매수, 그리고 빅스 매수를 하면서 계속해서 대응을 해왔고, 이번에 이제 시장이 많이 떨어지는 시점에서는 이제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제 시장 반등에 대한 이제 긍정적인 전략을 계속해서 잡아왔었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최근 전략을 잡았던 게 이제 4월 달 초에 다시 한 번 더 변곡점 자리에 들어간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시장 상승 아니면 이제 하방이 나올 텐데, 개인적으로는 지금 요번에 코로나 이슈 그리고 경기 분위기를 봤을 때 상승보다는 다시 한 번 더 이제 하방 조정에 대한 부분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제 이야기를 드렸던 게 이제 4월 달 초였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4월 달에 제가 하방을 봤는데 결과적으로는 시장은 계속해서 상승해 오면서 여기에 대해서 좀 많은 분들이 댓글로 네, 좀 이제 뼈 아픈 소리를 많이 해주신 분들도 계시고, 뭐 계좌도 까봐라, 뭐 수익률 공개하라,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요번에 오늘 네, 복귀 영상을 한번 좀 올려드려 보면서 생각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물론 지금 저와 함께 하고 있는 카톡 방에서는 어, 자, 요 방이죠. 네. 저와 함께 이제 유튜브 함께 하고 있는 이 커뮤니티 방에서는 이제 모든 것을 다 이제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 사실 그 유튜브라는 이제 저와 함께 연결돼 있는 소통하는 분들이 아닌 다른 분들도 많이 영상을 시청하기 때문에, 저를 알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이제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은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떤 투자 성향을 갖고 있고 어떤 매매 전략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제 약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이런 이제 자극적인 것들만 뭐 보여드리기는 좀 굉장히 어 잘못 투자에 대해서 잘못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굉장히 어 양날의 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부분인데, 일단 뭐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은 수익률부터 먼저 좀 보여드려보면은 요번에 이제 4월 달에 매매했던 거 시장 하방을 봤는데 상승이 계속 나오면서 사실상 요번 달엔 좀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번 4월 달에는 좀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났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 자, 그 다음에 이게 왜 이렇게 마이너스가 났냐, 이거를 좀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은, 결과적으로는 그거죠. 네, 시장이 상승이 나왔는데 저는 이제 상승에 대해 이제 하방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인버스를 매수했기 때문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인버스를 그냥 매수를 한 게 아니라 이제 이거는 이제 어떻게 전략을 잡아왔냐면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한 부분, 이제 포트에 대한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제가 인버스를 보고 있지만은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은 이후의 흐름들,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은 종목들을 이제 수익 나는 것들 맥점 자리로 에서 이제 정리해 나가면서 이제 인버스 비중을 늘려가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시점에서는 종목들을 이제 다 정리한 상황이고, 지금 시점에서 이제 인버스에 대한 비중이 좀 이제 많이 늘어났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이제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게, 지금 시점에서 이제 다시 한번 더 이제 어떤 투자 전략을 갖고 접근을 해야 될까,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고민이 될 텐데, 만약에 지금 자리에서 다시 한번 더 하방을 본다면은 그대로 이제 인버스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들고 가면서 수익으로 전환되기를 이제 기다리면 되는 거고, 반대로 여기서 계속 더 상승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된다면은 인버스를 정리를 하고 다시 한번 더 새로운 종목으로 이제 포트를 구성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제가 드는 생각은 뭐냐면은, 이전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지금 보고 있는 시장의 큰 그림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이제 맥점 자리를 기다렸던 거고, 그 맥점 자리가 지금 이번 구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번 구간에서 다시 한번 더 이제 하방을 보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결론은 일단 이번 시장 다시 한번 더 하방을 보겠다라는 거고, 자, 하방을 보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어, 이전 영상에서도 이제 부분 설명을 드렸지만은, 오늘 좀 종합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이 자체가 주가가 이제 보통은 이제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면서 이제 시장이 올라가죠. 네, 이게 시장이 올라가는데, 이 주가가 올라가는 이 추세라는 것을 정하는 것이 결국에는 생산성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뭐 한 나라가, 한 국가가 생산이 많이 하게 되면은, 생산적인 활동을 많이 하게 되면은 경기가 살아나고 거기에 대해서 주가도 덩달아 이렇게 상승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산 그래프가 계속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 이슈가 터지면서 이제 모든 공장이 문을 닫고, 그죠? 소비 활동을 멈추고, 이 생산이 이제 꺾여버리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생산이 꺾이게 되므로 지금 이 주가 역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생산이 꺾였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엔 장기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생산 라인이 가동이 된다면 모를까, 이게 장기화되면 될수록 이 주가 역시도 부담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담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 생산 라인이 이렇게 있죠. 그리고 주가가 왜 생산 라인에 이렇게 이런 파동을 그리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소통방에서는 투자 이 갑자기 영상이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제가 꼭 시청하라고 했던 영상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개념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이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 생산 라인 대비 주가를 결정하는 요인은 결국에는 이제 통화량이죠. 네. 각 나라의 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통화량이 늘어나게 되면은 생산성은 정해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물 하나에 1,000원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근데 만약에 돈을 무한정 찍어내게 되면은 그 물의 가치는 1,000원이 아니라 2,000원이 되고 3,000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통화량이 줄어들게 되면은 물의 가치는 다시 한 번 더 3,000원에서 2,000원, 1,000원, 500원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통화량에 따라서 주가가 결정이 되는데, 이 통화량이라는 게 결국 어떻게 해서 결정이 되냐면은, 돈이 많이 넘쳐나면은 결국에는 소득이죠. 네, 소득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늘어나게 될수록 주가는 올라가게 됩니다. 뭐에 대비? 부채 대비. 그죠? 근데 이게 계속해서 소득이 늘어나면은 부채 걱정 없이 주가를 계속해서 끌어올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데, 지금 요번에 코로나 이슈로 갑자기 경기가 멈춰버리면서 소득이 끊겨버렸죠. 소득이 끊겨버리고 부채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면서 지금 이제 걱정하는 것이 뭐냐면은, 소득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부채에 대해서 걱정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말은 즉, 이 투자 활동을 멈추고 부채를 상환하는데 더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주가가 원래 떨어져야 정상인데, 지금 이 시점에 뭐가 나오냐면은, 미국에서 뭐 이제 경기 부양책, 양적 완화, 이제 이런 정책들이 나오죠. 결국에는 돈을 더 풀어내면서 이 지금 부채에 대한 부담을 막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뭐 2.2조
2조 원 달러를 이제 부양하겠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뭐 5천억 달러 더 부양하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을 다시 한 번 더 돌리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건 단순히 양적 완화로 인해서 지금 경기 부양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근본적으로는 소득을 이제 언발에 오줌 누는 식으로 이제 끌어올리는 걸 볼 수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은 지금 이 생산 라인이 멈춰 있는 걸 다시 한 번 더 돌려야 된다는 거죠. 즉 코로나 이슈가 마무리되고 여기에 대해서 생산 라인이 다시 한 번 더 정상화되기 돌아가는 시점이 와야 결국에는 이제 주가가 다시 한 번 더 이전 자리까지 회복을 한다라고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 봤을 때 현재 뭐 코로나 이슈 터지고 사회적 거리두기 이제 제한했던 게 풀리고 하고는 있지만은 이전에 2월 달에 이제 생산 라인 멈췄던 시점 이후에 지금 생산 라인을 봤을 때 이제 슬금슬금 돌리고 있는 추세라는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전의 생산 라인까지 회복이 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수혜받는 종목이라던가 나라가 있지만은 반대로 이 양적 완화로 인해서 이제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국가나 기업들도 나타나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하나 더 들어보면은 이제 미국이 지금 현재 양적 완화를 통해서 이런 경기 부양책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먼저 수혜 보는 국가는 이제 미국이 되겠죠. 그리고 미국 중에서도 양적 완화로 인해서 제일 먼저 수혜를 보는 기업들이 될 테고, 그 다음이 이제 수혜를 보는 기업들이 이것을 이제 지출을 함으로써 그 다음으로 이제 소득이 넘어가는 부분들이 될 테고 쭉 내려와야 되는데, 이 바닥권에 있는 쪽이 지금 현재 이제 미국이 양적 완화를 하면서 했던 게 이제 선진국 국가가 되는 거고, 이 바닥권에 있는 쪽이 이제 이머징시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있는 상황은 선진 국가도 아니고 사실 이머징 국가도 아니죠. 지금 상황을 보면은 선진 국가는 이미 주가가 계속해서 회복하는 상황을 보이고 있고, 이머징 증시는 이제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오긴 하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좀 반등보다는 다시 한번 더 조정이 이미 나오기 시작을 하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 선진 국가와 지금 이머징 국가 이 사이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선진 국가를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이제 이머징 국가를 따라갈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향후 주가 방향성이 흔들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는 좀 선진 국가에 가까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은 이것도 제가 이야기 드렸다시피 실질적으로 양적 완화에 대한 결과적으로 이제 수혜를 보는 국가여야지 이제 가능하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게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오긴 하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생산 라인이 회복을 해야 이게 시장이 다시 한 번 더 돌릴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이 차트를 보면은 지난 코로나 이슈로 생산 라인이 꺾이면서 주가가 쭉 빠졌는데 요번에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은 아직까지는 생산 라인이 전부 다 돌리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 미국이 이런 양적 완화라던가 아니면 유럽이라던가 뭐 이제 여러 국가들이 이제 경기 부양책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경기 부양책에 대한 수혜가 우리나라를 이제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국민들을 위한 목적으로 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콩고물이 떨어져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콩고물이 떨어져서 이렇게 주가 반등이 나오는 건지를 확인하려면 결국에는 실적을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실적을 봤을 때는 사실 거기에 대한 명분이 확실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이제 여러 지표들이 종합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 대해서 좀 명분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수급적인 측면이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선진국가라고 이야기가 예상이 되면은 이 외인들의 수급이 붙어야 되는데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외인들의 수급이 순매수가 들어온 장세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 조정이 나올 거라고 되는 시점에 우리는 뭐 한다? 좋은 종목들로 하나하나 이제 공략해 나가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제가 최근에 이 영상 올려드리는 거 보면은 이제 슬슬 다시 한 번 더 좋은 기업들이라고 생각되는 거, 괜찮은 기업들이라고 생각되는 것들로 계속 이제 올려드리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후에 다시 한번 조정이 나왔을 때
바로 공략해볼 만한 종목들을 잡아보자라는 거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뭐 이래저래 이제 좀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데, 이제 오늘 시간에는 이제 좀 핵심적인 내용들만 말씀을 드리느라 좀 디테일한 부분은 좀 생략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 참고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후에 디테일한 부분 하나하나 다시 한번 더 좀 올려 들어볼 생각을 가져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이런 매매일지라던가 복귀 영상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점체 공개하기에는 뭐 여러 가지 좀 상황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서는 좀 이제 꺼려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해서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로만 하여금 이제 공유를 드릴 생각이고, 이제 오늘은 좀 예외적으로 제가 최근에 이제 방향성을 하방을 잡았는데 시장 예측이 좀 틀렸기 때문에 좀 이제 복귀 영상 차원에서 좀 그런 부분에서 좀 공유를 드렸다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에 이런 복귀 영상이나 매매일지 같은 경우는 이야기 드렸다시피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만 하여금 계속해서 공유를 드릴 생각이고, 오늘 같은 경우는 좀 특별 예외 케이스로 지금 보여드렸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투자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이제 5월달 들어설 텐데 다시 한 번 더 지수가 상승이 나올지 아니면 하방이 나올지 여기에 대해서 좀 일단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상방보다는 이제 하방을 다시 한 번 더 볼까 하고, 여기에 대해서 결과는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겠죠. 네. 투자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라면은 보시고 많은 도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